애인이 갑자기 토라진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간혹 언어를 숨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감독이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감독은 작전을 지시할 때 말이 아닌 기호, 즉 사인을 사용하여 선수와 소통합니다. 이때 감독이 낸 기호를 선수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는 기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도 기호는 의외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말보다는 기호로 뜻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남녀가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남성이 돌아서려는데 여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출출한 데 들어가서 라면 먹고 갈래요? 그들은 지금까지 배부르게 뭔가를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이때 남성이 배부르다며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눈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여성이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며 건넨 말은 아직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돌려서 전한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더 있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때 남성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종족인 인간도 말보다는 기호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연인 사이에 상대가 뾰로통한 표정을 지은 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유를 말해봐. 하지만 상대는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라는 신호만 보내올 뿐입니다. 상대는 지금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눈치로 알아채길 바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은 이미 기호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때 상대가 보낸 기호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미치고 환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는 이미 기호로 자신의 뜻을 전했으니까요. 직접 말로 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기호나 신호를 사용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말보다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레즈는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기호에 진실이 들어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진실 찾기를 강요하고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가기도 하는 기호의 폭력은 늘 도사리고 있다. 진실은 친화성이나 선의지를 통해 찾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비자발적인 기호로부터 누설되는 것이다. 철학 텍스트라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들레즈는 기호가 진실 찾기를 강요하고 평화를 빼앗아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보다는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애인이 화가 나서 토라져 있을 때는 입은 다문 채 표정으로만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침묵 시위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은 왜 화가 났을까? 하고 진실 찾기에 급급합니다. 애인이 보내는 기호가 상대로 하여금 진실을 찾아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기호는 평화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기호가 진실 찾기를 강요하고 평화를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애인에게 왜 그런지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전히 굳이 말을 해야 알아채겠어? 라면서 기호로만 반응할 뿐입니다. 이를 두고 들레즈는 진실은 친화성이나 선의지를 통해 찾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비자발적인 기호로부터 누설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A는 서로가 친하다거나 그녀의 심성이 착하다고 해서 순순히 그 이유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애인이 보내오는 비자발적인 신호를 통해 알아채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신호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들레즈는 앞의 주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물과의 마주침에 의존하는데 이 마주침은 우리에게 사유하도록 강요하고 참된 것을 찾도록 강요한다.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기호이다. 기호는 우연한 마주침의 대상이다. 들레즈에 따르면 상대가 보낸 기호가 사람들을 사유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애인의 토라진 표정이라는 기호는 상대로 하여금 왜 화가 났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호가 사유를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기호는 우연한 마주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애인이 말이 아닌 기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애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활달하다면 신호를 해석하는 수고를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반응일 때에만 신호를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호는 우연한 마주침의 결과입니다. 애인이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기호의 문제 풀이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평소와 달리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들레즈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유함이란 언제나 해석함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를 설명하고 전개하고 해독하고 번역하는 것이다. 우연한 마주침의 결과로 상대방이 기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유함이란 상대가 보내는 기호를 설명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애인이 평소와는 달리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를 해독하는 행위가 사유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결국 상대가 보내는 기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마주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와는 달리 말이 아닌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비로소 상대방의 행동이 기호로 다가옵니다. 그 결과 기호의 해석이 시작되고 기호가 숨겨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보면서 평소와 뭐가 달라졌는지를 관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배우자나 애인이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라고 물어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보내오는 신호나 기호를 잘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들레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지니고 있거나 방출하는 기호들을 통해 개별화하는 것이다. 즉,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 기호에 민감해지는 것이며 이 기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다. 상대방이 보내오는 기호를 잘 관찰하는 방법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상대가 보내오는 기호에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해집니다. 가령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와 사랑에 빠지죠. 엄마는 아이가 보내오는 기호에 민감해집니다. 혹시 아기가 배고프지는 않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어디 불편한 곳은 없을까? 하고 항상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 결과 엄마는 아기가 보내오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보내오는 기호에 민감해지고 그 기호를 잘 해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진실은 말보다는 기호에 의해 누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보내오는 기호를 잘 캐치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주로 사랑하는 관계나 가까운 사람끼리만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기호가 잘 보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수준은 상대방이 보내오는 기호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기호를 잘 해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가까운 사람들과 기호를 얼마나 잘 주고받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